익힐 때 정확하게 익혀두시면 아마 뒤에 있는 내용들 또 로그 함수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맨날 나오는 거예요. 맨날 대칭이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얘가 이렇게 되는 건지는 실은 이제 수상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해요?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될까요? x 마이너스 p를 대입해야 되죠. 그치? 두 번째, 이번에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 마이너스 q를 대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x, y축으로는 지금 평행 이동 다 했고요. x축 대칭. x축 대칭일 때는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수연아? x축 대칭일 때 y 대신에 그치 마이너스 y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x축 대칭이라는 것은 내 짝대기 어디였냐, x축 그러니까 좌우로 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건 뭐냐면 위아래만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뀐다는 것은 y가 위아래 높이를 의미하는 거지, 그거의 y값이 마이너스 y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y축 대칭은 민호야,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 원점 대칭은 뭐가 될까, 세희야? 원점 대칭일 때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될까요? 원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y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둘 다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야. 원점 대칭일 때는. 아시겠죠? 이게 전부예요. 평행이동 2개. 그 다음에 대칭 3개. 이렇게. 실은 또 하나 더 있죠. 뒤에서 나오게 되는 y는 x 대칭. 자, y는 x 대칭은 어떻게 해야 돼, 소연아? x 대신에 뭐 대입하고? y 대입하고, y 대신에 뭐 대입하고? 이거를 우리는 y는 x 대칭이라고 하고, 뭐에 대한 정의야? 역함수에 대한 정의죠. 역함수의 정의야. 역함수는 언제 나와? 수하에서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역함수에 대한 정의를 배우게 되죠. y하고 x 서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죠. 그치? 자, 저기 257번으로 넘어가서, 자, 257번에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야. 그러면 원래는 어떤 함수였을 거냐면 이거였을 거예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 그런데 ax제곱 앞에 보시면 뭐가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치? 그럼 무슨 축 대칭을 했을까? x축 대칭을 했겠죠. 왜? x축 대칭을 하면 뭐가 되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 밑에다 써야지. 뭐라고? x축 대칭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258번은 y는 a분의 1x제곱이잖아. 그럼 a분의 1은 뭐로 바꿔줄 수 있어?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일 거라고. 그럼 얘는 무슨 축 대칭을 했을까? 마이너스 x가 들어갔잖아. y축 대칭을 했을 거라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밑에다 뭐라 써야 돼? y축 대칭이라고 써야죠. 그러니까 실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냥 그 위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그래프를 뭐 하기만 하면, 지금 1번은, 즉 257번은 x축 대칭, 2번은 y축 대칭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프 그릴 때. 그 다음에 259번.
259번은 y는 ax 플러스 1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걸까요? 소연아, x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걸까? x 좌표를 볼 때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보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p가 들어갔잖아. 그럼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부호 반대가 들어가는 거 평행이동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60번 260번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1이야. 얘네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걸까 세이야? 얘네 잘 봐봐. 얘네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아까는 뭐 y 대신에 y-1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y-1이 들어간 거야.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y-1은 ax제곱인 거라고.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할 때 y 대신에 y-1을 대입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플러스 1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아시겠죠? 평행이동할 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가 들어간 건데 얘는 왜 마이너스가 안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둘 다 마이너스로 지금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는 거고요. q만큼 평행이동한 거면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는 거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q를 이항해서 플러스 1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아시겠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 조심하시고 그 밑에 있는 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최대최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대최소.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42페이지에 보면 지수함수의 최대최소가 되는데 최대가, 최소가 지수함수에서 자,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연속함수예요.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실은 원래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래서 항상 뭘 줘? 범위를 주어져 있게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범위를 안 주면 못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써 있죠. x 정의역을 이렇게 주는 경우에만 최대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밑이야, 밑. 이 밑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첫 번째 밑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a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의 성질을 정의를 했어요. a가 1보다 클 때는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증가함수라고 정의를 했고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무슨 함수라고 정의했어? 감소함수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면 증가함수라는 건 어떤 걸 증가함수라고 하냐면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어때야 돼요? 커지는 걸 증가함수의 정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는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리고 나서 a를 봤더니 a가 1보다 커. 그럼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 증가함수라고 한다고. x의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어때야 돼? 커져야 돼. 그럼 3일 때 무슨 값을 가질까? 가장 큰 값을 가질 거라고요. 1일 때는 무슨 값을 가질까? 가장 작은 값을 가질 거라고. 그럼 반대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a가 이번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그러면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는 거라고 얘는. x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어때야 돼? 커져야 되는 거고요. 왜? 감소함수니까. 뭐 해야 돼? 점점 이렇게 감소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점점 증가해야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a에 따라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x가 클수록 y가 큰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x가 작아질수록 y는 무슨 값?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 뜻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감소함수일 때는 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가 어때야 돼? y값은 작아져야 되고요. 반대로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는 어때야 돼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결국 계속 커질수록 y는 작은 값이니까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최소값을 가져야 될 거고, x가 작아질수록 y는 커지는 거니까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최대값을 이렇게 갖는 거라고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돼? 니치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만 찾아서 최대값 최소값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민만 잘 보면 돼. 민만.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형 1번. 자, fx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a의 x제곱이래요. 그랬을 때 기억. 자, f의 마이너스 m. 자, f의 마이너스 m은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m을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m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m제곱. 그죠? 네,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역수가 된다고. 따라서 얘는 a의 m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근데 a의 m제곱이라는 것은 뭐와 같아? f, m과 같죠?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줄 수 있어? f의 m분의 1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기억 보세요. 문제. 같아졌나요? 같아졌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f의 3m. 자, f의 3m이라는 것은 x 대신에 뭐 대입했다? 3m을 대입했다. 그치? 3m 대입하면 a의 3m제곱이죠. 그럼 a의 3m제곱은 어떻게? a의 m제곱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a의 m제곱은 뭐야? fm이잖아. 따라서 얘는 f의 m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 니은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디귿. 자, f의 mn m 곱하기 n은 x 대신에 뭐 대입했다? m과 n을 대입했다. 그러면 식이 a의 m 곱하기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지수가 지금 뭐 해져 있어? 곱해져 있지. 그럼 얘는 a의 m제곱을 n제곱해야 지수를 곱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a의 m제곱이 뭐라고? f의 m이라고. 그거를 몇 제곱한 거? n제곱해야 같아지겠죠. 디귿 맞았습니까? 틀렸죠? 다음 유형 2번. 자, fx는 ax제곱이라고 했고요. fe는 9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몇이 나왔다? 9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 대입하면 몇이야? 9분의 1은 a의 제곱이죠. 따라서 a는 몇이야? 뿔마 3분의 1이야. 근데 문제 보세요. a가 뭐라고 돼 있어? 0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따라서 a는 몇이니? 3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미치잖아.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무슨 함수라고? 감수함수라고요. 기억 보세요. 자, f의 마이너스 4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이면 역수잖아. 그럼 3의 몇 제곱과 같아? 그러니까 답은 81 이렇게 되겠죠. 맞았습니까? 틀렸죠. 니은. 자, 그래프는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거의 지난다 밑줄 쳐보세요. 뭐 해야 돼, 수연아? 지난다 하면 뭐 해봐야 돼요? 그쵸. 대입해봐야죠. 마이너스 1하고 3을 대입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맞나요? 맞습니다. 지나죠? 그 다음 디귿.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맞습니까? 여기 봐봐. a가 지금 3분의 1이니까 결국은 얘는 y는 3분의 1에 x제곱을 의미하는 거잖아. 점근선은 어떤 걸 점근선이라고 하냐면 여기 뒤에 더해져 있는 이만큼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y는 하고 쓰면 돼. 지수함수는.
그래서 얘는 점근선을 뭐라고 그래? y는 0이야. y는 0을 우리 무슨 축이라고 할까요? x축. 디귿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하나 이거 잘 적어두세요. 여기 더해진 만큼의 점근선이다. y는 0. 여기가 그러면 1이었으면 점근선이 뭐가 될까 세요? y는 1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다음 리을. 자, 리을은 자,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민호야? 증가함수인 거죠? 그럼 밑이 1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커 작아? 1보다 커 작아? 밑이 1보다 커 작아? 밑이 몇이야? 3분의 1 커 작아? 1보다 커? 작죠. 그러니까 감소함수죠? 리을을 말해서 틀렸어? 틀렸다라는 거지. 자, 유형 3번. 자, 거기 밑줄 쳐볼까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m 거기다 쓰시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밑에다 뭐라 써야 돼? y-n 이렇게. 자, y는 4의 이 x제곱을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하면 식이 어떻게 될까? 세이야? 이에 x-m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식이 뭐가 됐다? y는 16 곱하기 4의 이 x제곱이잖아. 16은 4의 몇 제곱이니? 제곱이죠. 그러니까 4의 제곱 곱하기 4의 이 x제곱 플러스 16인 거죠. n은 몇이야? n 16이죠. 그죠? n은 16이죠. 자,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 4의 2x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 전개하면 얘랑 같아져야 되겠죠? m은 몇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 전개하면 얘랑 같아지잖아. 맞니? 그래서 n은 16이고 m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15가 되겠죠. 자, 유형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것은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b를 대입하면 y 값이 몇이다. 이겠죠? 따라서 b 대입하면 어떻게 돼? a의 b제곱은 몇이다? 2다.
그 다음은 C를 대입하면 Y값 몇이다? 6이다.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A의 C제곱은 6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 지금 보면은 2분의 B-C잖아. 그럼 얘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얘를 대입하면 A의 2분의 B-C제곱을 구하고 싶지.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지수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 A의 B-C제곱을 몇 제곱 해주면? 2분의 1 제곱 해주면 같아지겠죠? 그치? 그러면 지수가 지금 뭐 해져 있어? 빼져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A의 B제곱에서 나누기 A의 C제곱 해주면 같아지겠죠? 그치? A의 B제곱이 몇이라고? 2라고. 그 다음 A의 C제곱 몇이야? 2 나누기 6을 몇 제곱 해주면? 2분의 1 제곱 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다 됐나요? 유형 5번 해봅시다. 유형 5번. 자, A는 지금 보면은 거듭제곱근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 얘네들을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지수로 바꿔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2분의 3제곱이고요. 0.5는 2분의 몇이니? 0.5 분수로 바꾸면 2분의 1이지.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거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3분의 1제곱. 이해되니? 그 다음 세제곱근 4는 3분의 1제곱이죠. 4의 3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면 2의 거듭제곱 표현하면 2의 3분의 2제곱이겠죠. 밑이 다 같네? 그냥 지수만 비교해도 되고요. 또는 뭐를? 분모의 최소 공배수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보기 편하겠죠. 6제곱, 6제곱, 6제곱. 얘는 몇이 될까요? 2의 9제곱. 얘는 몇이 될까요? 얘는 몇이 될까요? 누가 제일 커?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자, 유형 6번 봅시다. 유형 6번은 지금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라는 함수를 줬어요. 그리고 뭘 줬냐면 최대값을 줬거든요. 그리고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최대값이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밑을 봐봐. 밑은 1보다 크죠? 그럼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럼 x가 커질수록 y 어때? 커져야 되지. x가 작을수록 y가 어때? 작아져야 한다고. 그럼 1일 때 무슨 값을 가질 거야? 최대값을 갖겠죠.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가질 거야?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겠네.
1 대입해보자. 몇이야? 2의 제곱 플러스 k가 몇이라고? 1이라고요. 그럼 k는 몇이니?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라고요. 대입하면 몇이니? 2의 0제곱 플러스 k잖아. 그럼 k는 마이너스 3이고 최소값은 몇이야 그러면?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냥 상수 k 갖고 하는 거였네. 최소값도 구해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좀 함수가 좀 바뀌었죠? 지수가 원래 그냥 x 또는 뭐 2x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뭐가 올라갔어? 2차 함수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지수가 x니까 x의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비교해서 증가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 이렇게 찾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수가 뭐니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최대가 언제고 2차 함수의 최소가 어딘지를 찾아야 한다고. x가 어디일 때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는 이 지수 전체가 무슨 값을 가질까?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대일 때 최대가 되겠지. 왜?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가 최소이면 무슨 값을 가질까? 지수함수가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요. 왜? 밑이 1보다 크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최대일 때와 얘가 최소일 때 찾아야 돼. 어떤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2차 함수는. 그럼 표준형을 만들어 보자. 따라서 표준형을 만들면 어떻게 돼? x-2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2,3이다. 2, 마이너스 3이다. 근데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얘가 x가 몇일 때야? 3일 때라고요. 그럼 어디가 제일 크니? 얘가 제일 크잖아요.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세요. 몇인가? 6이겠죠. 어디가 제일 작아요? 여기가 제일 작죠? x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값 몇을 갖는 거야? 마이너스 3을 갖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따라서 최대값 몇이야? 6이지. 최소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3이라고요. 이 지수함, 뭐 2차 함수가. 그런데 x가 몇일 때?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6을 갖는 거죠. 지수, 2차 함수가. 그 다음에 x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그랬잖아.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그랬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럼 얘가 클수록 전체가 커지겠죠. x가 언제?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몇을 갖고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죠. 최대값. 그러면 지수는 몇이 되는 거야? 최대값. 다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6을 갖는다고. 누가? 이차 함수가.
맞아? 그러면 이차함수가 최대일수록 지수함수는 어떤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갖지? 그러면 그 최대값이 몇이야? 이차함수의 최대값 6이지? 그럼 지수함수는 몇이 되는 거야? 지수함수의 최대값은 몇이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차함수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갖는다고. 그 이차함수가 최대면 지수함수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 그래, 최대값을 갖는다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차함수 몇이었냐고? 6이었다고. 그럼 지수는 몇이냐고? 왜 6이야? 이게 6제곱이지. 지수함수인데. 아니 얘가 6이라니까. 선생님 그래도 밑에다 써놨잖아. 밀글표 치고 6이라고요. 이차함수가 6이라니까. 방금 구했잖아. 6이 최대라면 이차함수가. 안 그래? 그러니까 지수가 몇이 돼야 되냐고. 지수 전체 값이 2의 6제곱이 돼야 된다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차함수는 6이 최대야. 근데 얘가 최대일 때 최대라면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6을 우리가 대입한 거 아니야 지수에다가. 그래서 2의 6제곱 이렇게 돼야죠. 맞아? x가 몇일 때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려고 지금 선생님 계속 여기다 써놓은 거요.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x가 몇일 때 최대값 몇을 갖느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해야 이 최대값이 몇이 나왔는지 답을 정확하게 찾을 거 아니겠니? 그죠? 어려워? 이해하는 게?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어려웠다 그러면 실은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차함수. 어차피 a가 1보다 크니까 그냥 얘가 클수록 크다. 뭐 이건 어렵지 않잖아. 이해하는 게. 응?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 지금 계속 이거에 대해서 배우자. x 값이 커지면 얘가 최대가 된다니까. 근데 x가 계속 커지면 얘가 계속 커지냐고. 안 그렇잖아. x가 여길 때하고 여길 때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커 얘가 크잖아. 이차함수만 봤을 때.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아줘야 된다고.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차함수는 최대 6을 갖는다고요.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찾은 거 아니야. 최대가 언제인지를. 근데 얘는 이차함수의 최대이지 지수함수의 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차함수 최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6이라고. 그러니까 2의 6제곱을 지수가 최대값을 갖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x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갖니? 이차함수는? 2일 때 최소값 몇을 갖는 거야? 마이너스 3을 갖는 거지. 그 지수의 최대값은 몇일까? 그래, 뭐 8분의 1이 되겠죠. x가 2일 때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유형 8번.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4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4x제곱은 뭐라고 식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값을? 2의 x의 2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바꿔주냐면 공통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가 공통부분이 됐잖아요. 그죠? 공통부분이 나왔으면 뭐 해야 돼? 치환해줘야죠. 묶어주는 게 아니라. 공통부분이면 무조건 치환이에요. 묶어줄 때는 인수분해할 때나 묶어주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니까 문제를 풀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치환한다. 모르면 쓰세요. 2x제곱을 뭐로? a라고 치환해보자고. 이렇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x의 범위는 알고 있죠. 그치? 그럼 a의 범위는 알아 몰라? x의 범위는 알고 있는데 a 범위는 알아요 몰라요? 칠판에 써있어요? a 범위? 안 써있죠. 근데 a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를 지금 2의 x제곱 봐봐.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밑이 몇이야? 2잖아. 얘도 다 밑을 이러면 만들어봐요. 그럼 2의 x제곱의 범위가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밑이 2인 지수니까 몇이야? 계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 안 돼? 2분의 1이죠. 밑이 2이고 지수가 얘면 2분의 1이지. 그 다음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이 x제곱이 뭐야 여기서? a잖아. 그럼 a의 범위 찾았네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치? 자 그러면 얘 뭘 구하는 거라고?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뭐 하면 돼 또? 그래프 그려야지. 이차함수니까 a에 관한 이차함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표준형 a-1의 제곱 플러스 1을 완전 제곱식에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그래프 그려야 되죠. 아보랴 위보랴? 아래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이 잡혀가 몇 컴마 몇이야? 1,1하고.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2분의 1부터 4까지잖아. 그럼 2분의 1 하나 이쯤 있겠죠? 4는 하나 이쯤 있겠지? 얘가 x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얘가 x가 몇일 때? 4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x는 a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a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x값이 어딘지, 그치? 우리는 지금 뭘 찾은 거야? 여기 x가 아니다. a다, a. a가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a가 4인 거지. 왜냐면 a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4까지니까. 그쵸? 그러면 a가 2분의 1일 때, 아니, 우선 최대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a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 몇이야? 11이지. 그 다음에 a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니? 1이야, 1. 그때 최소값 몇이야? 최소값은 2라고요. 자, 근데 a가 몇일 때? a가 1일 때. a가 몇일 때? 1일 때 최소값 몇? 2. a가 몇일 때? 4일 때 최대값 몇? 11 이렇게 갖는 거지. 근데 a가 뭐였어? 2의 x제곱인 거잖아. 그럼 2의 x제곱이 4일 때니까 x는 몇이야? 그치, x는 2라고. x는 2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고요. 2의 x제곱이 1인 거니까 x는 몇이야? x는 0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a, b, c 마이너스 d야. 거기 조심하셔야 돼요. 값 찾아보세요. a, b, c, d. 오늘은 유형 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는 그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유형 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A, B, C, D 다 구했나요? A는 몇이야? 2. B는 11, C는, D는 2죠? 그래서 값 찾으면 되겠지. 그 다음
유형 9번. 자, 이 문제는 좀 실은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어떻게 풀이를 하면 되냐면 얘를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얘를 a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a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실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뭐해서 제곱하게 되면 실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9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 2하고 얘하고 예곱해서 플러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뭐니까? a거든요. 그래서 a의 제곱이고요. 얘는 a제곱에서 뭘 뺀 거? 2를 뺀 게 되겠죠.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래서 식을 이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6a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죠.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 a의 범위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a의 범위를 이제 뭐 해줘야 돼? 구해줘야 되는 거야. 왜? 여기에서는 x의 범위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실수 전체가 돼요. 주어져 있지 않을 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수 전체의 범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a를 3의 x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범위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둘 다 양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루트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결국은 곱하면 몇이야? 1이거든요. 그럼 따라서 이 값은 2라서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얘가 우리가 a라고 치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항상 크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써놓으세요. 이거 산술기하 평균 어렵거든요. 수학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산술기하 평균 이게 가끔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맨 처음에 이거를 문제를 딱 봤을 때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a로 바꾸고 났더니 결국 또 뭐가 돼버렸어요? 2차 함수가 돼버렸죠? 또 뭐 하면 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뭘 해주면 그래프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6a니까 뭐가 돼?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1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9에다가 2 더하면 11. 그죠? 표준형 만드는 거 지금 어려우면 안 돼. 이거 중3 때 고1 때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겠죠? 이거를 어려워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3,11이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리고 3,11 딱 찍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a의 범위가 어디부터?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결국 다 어디인 거야, 여기를. 여기보다 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가장 큰 값이 어디 있어? 최대값? 얘가 제일 크죠. 따라서 최대값은 몇? 11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